네, 말씀하시면 이름이 됩니다. 바뀌지를 않았네요. 네. 아, 네, 네. 김교수님. 예, 네, 제가, 음, 이미 다 이제 대학원 학사 가이드 이 PPT 화면은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 실제 이제 학사 가이드 부분은 노트북이나 어디다 다운받아 놓으시고, 그때그때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설명 듣고 나서는 또 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2학기, 3학기, 4학기는 이미 다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1학기가 조금은 어려우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포털에 본인의 학번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아이디는 학번으로 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미 학번이 다 부여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는 학번으로,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본인의 생년월일 6자리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디, 학번과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들어가셔서 본인이 원하시는 비밀번호로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부터 수강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학원 석사 과정에 대한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한 설명을 조금 드릴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시고 있는 남서울대학교 코칭학과는 복지경영대학원의 석사 과정을 다니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석사 과정은 4학기를 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4학기를 다니는 거여서 지금 1학기에 들어오셨으면 2년을 다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수업은 2년 동안, 4학기 동안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빠르면 2년에 졸업하시는 거고 늦어도 4년 안에는 졸업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최대 4년까지 내가 다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휴학을 혹시 생각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내가 4년 안에 졸업해야지라고 하는 걸 아시고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이렇게 해서 4학기를 다니시게 되는데 한 학기당 최대 3과목 9학점을 들을 수 있으세요. 최대 3과목 9학점을 들으실 수 있으시고 최소 2과목 6학점을 들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번 학기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학과에서는 선생님들이 원활하게 졸업하실 수 있도록 1학기 때 3과목 그래서 9학점 2학기 때 3과목 9학점 3학기 때 2과목 6학점으로 해서 졸업할 수 있는 학점을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혹시라도 나 1학기 때 지금 등록을 했더니 여의치가 않아서 3과목을 듣는 게 무리야? 라고 하신다면 1학기 때 2과목을 들으시고 3학기 때 3과목을 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건 변경이 가능하니까 1학기 한 학기 때 최대 3과목 3학점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최소 2과목 6학점을 들을 수 있다.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학기, 2학기, 3학기가 끝났어요. 그러면 저는 3학기 때 듣고 싶은 2과목만 들으면 된다고 했는데 듣고 싶은 과목이 있는데 한 과목 더 들어도 되나요? 네, 그건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학점에 졸업 학점을 이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개 9학점, 9학점, 6학점으로 해놓은 것이지 9학점을 들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4학기이신 분들은 내가 기본적으로 복지경영대학원에 오신 선생님들은 대부분 논문을 안 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혹시라도 논문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지도 교수님께 말씀하셔서 상담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4학기 때 2과목 해서 6학점을 듣는 것으로 논문 대체 수업을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4학기이신 분들은 수업을 들으실 거면 논문 대체 신청서를 반드시 대학원 교학과에다가 제출해 주셔야 돼요. 저 논문 이거 수업 들을 거예요 라고 하셔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은 들으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수업료를 내시기 때문에 수업은 들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논문 대체 신청서를 안 내시면 다음 학기 때 논문 대체 수업을 다시 또 들으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논문 대체 신청서를 내시고 논문 대체 2과목에 해당이 되는 3학점짜리 2과목에 해당이 되는 수업 듣는 것에 해당이 되는 비용을 별도로 내셔야 돼요. 그럼 저 4학기 때 수업료도 내는데 별도로도 내야 되나요? 이러실 수 있는데요. 4학기 때 수업료를 내는 건 우리가 내가 졸업하는 연한이 2년이기 때문에 그 2년의 수업료 총액을 4학기로 나누어서 4번을 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다른 학교들도 동의를 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별도예요. 별도이고 이 논문 대체는 별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쓰시고자 하시는 분은 논문 심사비와 이제 여러 가지의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이제 수업을 듣는 게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덜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이제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3학기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코칭학과에 석사 1학기, 2학기, 3학기에 다 해당이 되는데 3학기가 되면 종합시험을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 3학기 같은 경우에는 요번 학기 때 종합시험을 보시는데 이 종합시험을 보시려면 기본적으로 교수님, 화면이 안 3학기여야지 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것 같아요. 화면이 안 넘어가요? 네, 그냥 계속 픽스돼 있는 것 같은데. 아, 제 네. 화면은 지금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잠시만요. 제가 노트북에 문제가 생겼는지 혹시 지금은 보이세요? 지금은 화면이 보이세요? 똑같은 화면이 지금, 같은 화면 보고 설명하고 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니요, 아니요. 제가 다른 거예요. 잠시만요. 제가 그러면 화면이 아마 그 전체 화면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화면 혹시 보이세요? 보이는데요. 그게 네네. 저게 슬라이드 쇼는 아니고, 네, 예, 보여요. 슬라이드로 쇼로 네, 하니까 얘가 안 넘어가는 걸로 되어진 것 같은데 지금은 보이시죠?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 다운받으신 가이드 학사 가이드에 지금 이제 요 부분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학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종합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3학기에 보셔야지 되고 3학기라 그래서 다 되는 게 아니라 15학점 이상이셔야지 돼요. 그래서 3학기까지 등록해서 신청한 것이 15학점 이상이면 종합시험을 볼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요번 3학기에는 종합시험을 4월 20날 오전에 10시부터 시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목은 3과목을 볼 것이고 이것에 따라서 3학기에게 별도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지경영대학원에서는 외국어 시험은 없습니다. 외국어 시험은 없고 지금 이제 종합시험만 남아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문 대체 수업은 2과목 6학점으로 돼야지 된다라는 거, 그걸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그 다음에 수강 신청을 이제 하셔야지 되는데 대학원 수강 신청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포털에 들어가셔서 본인 학번과 아이디로 들어가시면 아까 이제 그 가이드의 학사 안내에 보면 수강 신청 절차가 상세하게 나와져 있어요. 신청 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해서 학생 정보 관리하시고 먼저 이렇게 나와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따라서 하시고 그런데도 안 되면 지금 이제 선배님들 들어와 계시니까 원외 선배님들한테 연락을 하셔서 별도로 이제 설명을 조금 듣고 그리고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강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의 시간표의 교과목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뭘 말씀드렸었냐면, 어, 수, 어, 음, 음, 논문 대체 수업을 신청하는 것, 본인이 제출해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휴학과 복학과와 관련된 것, 그래서 본인의 신상과 관련된 것, 그래서 신청과 관련된 모든 건
다른 사람이 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하셔야지 돼요. 예를 들어서 휴학을 하시는 데 있어서 지도 교수님과 전공 교수님께 "저 요번 학기에 휴학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공 주임 교수님이 "아 네.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건 "저 휴학합니다."라고 하는 인사인 것이지 그거 자체가 휴학 처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본인이 저는 교수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해서 교수님이 신청서 내주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을 기억하셔서 모든 학교와 관련된 서류와 그다음에 그 신청서와 이런 것들은 본인이 제출한다라고 인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휴학과 관련해서는 휴학 시기에 대한 안내가 들어갈 건데요. 요 시기를 넘게 되면 수업료를 내고 휴학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업료를 내지 않고 휴학을 하는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을 넘어서면 이미 학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업료를 내고 휴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때가 이제 복잡해지는 건 조금 있다가 장학금을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입학하실 때 입학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수업료에서 제외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수업료를 내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휴학이 되면 그 장학금을 받은 것을 유지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휴학의 일정을 맞추는 거 요 부분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학도 마찬가지로 지도 교수님하고 면담을 하시고 학교에다가 서류 내시고 이런 절차를 먼저 거치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이제 상담을 쪼끔 하시면 이제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다음에 자퇴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은 대학원의 자퇴는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자퇴를 하겠다."라고 하면 지도 교수님과 면담하시고 그리고 나서 서류 제출하시고 이제 학교 도서관에서 책 빌리셨으면 반납하시고 여러 가지의 절차들을 거쳐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그 대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대학원 포털에 들어가시면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이 있어요. 그래서 등록금을 다 전체 금액을 다 내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면 두 번에 나누어서 분할로 납부하실 수 있으시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분할 납부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등록금 고지서도 마찬가지로 대학원 홈페이지, 대학원 포털에 가시면 등록금 조회하시고 고지서를 출력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오늘 이게 끝나고 나면 시간 여유를 가지고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와 남서울대학교 포털 대학원 포털을 한번 쭉 이렇게 스크린해 보시고 하시면 인제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아마 저희 학교에 원서를 내실 때 한 번씩은 다 스크린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인제 대학원 포털과 관련해서는 스크린을 한번 이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제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장학금 제도는 입학금 장학금 신입생에게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인제 이미 여러분들에게 수업료 고지서가 나갈 때 이때 인제 그 부분을 정산해서 수업료 고지서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미 남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신입생 입학금 장학금을 받았다.'라고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성적 장학금과 성함 장학금이 있는데요. 성적 장학금과 성함 장학금은 전체 대학원생 수에 비례해서 주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코칭 학과에만 해당된다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적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에서 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이 되고 이것은 성적뿐만 아니라 교수님들의 추천이 같이 함께 더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 인제 성적이 우수하게 관리가 되면 장학금 지급이 인제 될 것 같고 장학금의 금액은 25% 에서 40% 까지 이제 지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성함 장학금도 마찬가지로 성적과 그다음에 인제 교수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전체 대학원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학과의 인원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조금은 배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천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생활체육사, 뭐 치과 위생사, 청소년 상담사 등의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추천 장학금을 신청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4학기 동안 지금 1학기 때 신청을 하시면 4학기 동안 균등하게 제가 알기로는 25%인가? 30%인가 25% 지금 헷갈리는데 그 정도의 금액이 균등하게 장학금으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장학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여기에서 추천 장학금을 신청을 하시면 1학기 때 신청한 것이 4학기까지 지속이 된다. 예, 그렇게 되면 내가 성적 우수 장학금은 여기에서 못 받게 되는 거거든요. 제외가 되는 거거든요. 장학금이 이중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1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이거를 신청하지 않으시고 성적 장학금을 이제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이 성적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잘 어느 게 득실이 있는지를 좀 계산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구 조교 장학금이 있는데요. 이것도 학생 수에 따라서 우리 과에 배정이 될지 안 될지도 약간의 유연성이 있기는 한데요. 학교를 다니시면서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연구 조교, 교수님의 일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고 장학금을 한 학기 동안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싶다. 그래서 나는 일도 조금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전공 주임 교수님한테 연락을 하셔서 말씀을 상담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학생증은 교학과에다가 신청을 하시면서 발급을 받게 되고요. 대학원 교학과는 토요일 날 한 명이 상주해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증은 신규로 발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증명서 발급이 있는데요. 재학 증명이든 뭐 졸업 예정이든 뭐 이제 증명서 발급과 관련해서는 남서울대학교 홈페이지 하단에 보면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 하단에 보면 인터넷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나는 그게 조금 원활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학교에 오시면 저쪽에 본관 1층과 학생회관 지하 1층에 ATM 기계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발급받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군데에서 발급을 받으시면 훨씬 더 이제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시간표에 따라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수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어디서 하느냐면 요렇게 이제 남서울대학교에 오시면 정문에 여기를 이제 통과해서 오실 거예요. 여기서 통과해서 오시면 바로 옆에 요렇게 타원형 형태의 건물이 있고 요게 이제 복지학관이에요. 원래 아동복지학관에서 이제 지금 복지학과들이 모이면서 복지학관이 됐거든요. 이 건물의 5층과 6층에서 수업이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이 1층은 어린이집이고 4층은 아동가족 상담센터가 있어요. 그다음에 2층과 3층에는 충청남도 바우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수업하러 오셨을 때에는 1층과 4층은 가시지 않는 것으로 왜냐하면 외부인을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걸어서 오시면 2층의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5, 6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차를 가지고 오시면 요 건물 앞에 차단기가 있는데 여기는 등록된 사람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로 차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차는 들어오실 수 없고 여기서 차를 이렇게 진입해서 가다가 보면 버스가 있는 정류장이 있는데
여기는 버스 대형차이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지나가시면 차단길 쪽을 가시지 마시고 오른쪽에 주차장이 있어요. 이 주차장에 요 호수를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요렇게 걸어서 다시 요쪽으로 오셔 가지고 요쪽으로 옆으로 가시면 어린이집이라 문이 잠겨 있거든요. 요쪽으로 해서 2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학원 교학과는 어디에 있냐면 요 버스 정류장을 기점으로 요렇게 가로지르면 얘가 학생회관. 아까 학생회관 지하에 뭐가 있다 그랬냐면 학생회관 지하에 편의점이 있어요. 편의점이 있고 그다음에 ATM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서 요렇게 가면 요렇게 타원형 형태로 되어져 있는 게 지식정보관. 요 지식정보관 2층에 대학원 교학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제 고 부분을 여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잠시만요. 얘는 지울게요. 예. 네. 대학원 조교 선생님하고 지금 우리 재학생 포털에 그러니까 재학생 카톡방에 보면 조교 선생님이 이정규 조교쌤이 일정입니다. 뭐 그러고 막 올려 놨거든요. 고거에다가 저기 채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화로 문의를 해야지 된다라고 하면 교학과에 전화하시기 전에 041-580-3050 이쪽으로 전화를 하셔서 조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조교 선생님은 이 대학원의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분이지 여러분들 개개인의 심부름을 해 주는 분은 아니세요. 그래서 "서류 내는데 이것 좀 내 주세요. 이것 좀 복사해 주세요." 뭐 이런 부탁은 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고거는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것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다."라고 인제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제가 질문이라기보다 조금 추가로 아까 장학금 부분 조금 다시 말씀 네네. 좀 드릴게요. 김 교수님이 아까 잘 정확하지 않다고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입학금 장학금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 있는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서울대 졸업했다. 아니면 뭐 교직원 자녀다. 여기 이제 항목이 쭉쭉쭉 있잖아요. 그 있는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받으시는 것은 학업 장려 장학금. 그러니까 이제 4학기 동안 성적 장학금을 받는데 1학기 신입생은 성적이 없잖아요, 아직. 근데 우리는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으니까 1학기는 이름을 학업 장려 장학금 이렇게 해서 처음에 환영합니다 하고 25% 감면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거는 돈을 미리 다시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내야 할 돈에서 감면을 해서 주는데 첫 학기는 학업 장려 장학금으로 25% 감면을 해주고 2학기부터는 성적 장학금으로 줘요. 근데 이제 그래서 1학기는 처음에 들어오면 25%의 세팅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학기는 학생들 이제 1학기생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석박사 수업을 같이 듣잖아요. 같이 들으니까 다 이제 그리고 박사는 장학금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석사만 1학기부터 4학기까지 줄을 세워 가지고 그 과목에서 성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성적 순으로 해서 제일 성적이 높은 사람은 40%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약간 이제 학과마다도 이 퍼센트가 조금씩 달라서 우리는 비교적 학생이 많기 때문에 조금 장학금을 더 받을 수 있지만 어찌 됐든 그래서 이제 1등 하면 40% 받을 수도 있다. 근데 2등 하면 35% 받을 수도 있는데 명확하진 않아요. 학생 수에 따라서 약간씩 퍼센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모범 점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이 대학원은 시험을 안 치잖아요. 안 치는지 몰랐죠. 시험을 막 쳐서 떨어뜨리고 막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레포트만 과제만 내요. 과제만 내다 보니까
이 성적을 산정하는데 좀 애매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레포트는 잘 냈지만 수업은 굉장히 불량하고 막 그럴 수도 있으니까 모범 점수라는 거는 뭐냐 하면 교수님이 점수를 이렇게 좀 평정을 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볼 때, 아, 이 친구는 되게 모범적인데 하면 점수를 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어찌됐든 기본은 25%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소수의 분만 30%, 35%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률상 여러분은 평균 한 30%의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25%? 네, 대부분 25%에 세팅돼 있어요.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아까 그 자격증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추천 장학금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데 이때 우리가 제일 여기 아마 청소년 상담사나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거 이제 제가 이번에 바꿔놓은 거거든요. 이번부터 적용이 돼요. 원래 유치원 교사만 있었는데 제가 이제 새로 범주를 청소년 상담사도 넣고 근데 국가 자격 베이스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그럼 뭐 나 코치 자격인데 왜 안 주지? 국가 자격증이 아니라서 국가 자격증이 있는 분은 이제 신청을 하면 30%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본이 25%라 했는데 내가 자격증 그것으로 가면 35%를 계속 받게 되니까 조금 더 많이 장학금을 감면을 받게 된다. 이제 그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있으시면은 이제 하시면 되겠고, 나 국가 자격증인데 이거 코칭하고 진짜 관계가 깊은데 하시는 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다음 학기에 바꿀 수도 있어요. 네. 학사 규정을 바꿔야 돼요. 이런 거는 이제 다 그냥 개인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 학교의 규정을 바꿔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 교수님이 설명을 되게 잘해 주셨는데 아까 복학하거나 휴학하거나 뭔가 이제 서류를 낼 때 지도교수의 개념보다는 전공 주임 교수 도장이에요. 그래서 지도교수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여러분은 지도교수가 없어요. 지금은. 보통 이제 3학기가 지나면 지도교수를 정하는데 논문 쓰기 위해서 지도교수를 정하는데 대체로 논문을 안 쓰시잖아요. 여기는 이제 복지경영대학원은 기본적으로 논문을 안 쓰고 수업을 대체하는 세팅으로 가기 때문에 지도교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전공 주임 교수 사인을 받고 학교 대학원에 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코칭학과는 제가 전공 주임 교수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대학원장을 하다 보니까 자꾸 학생들이 원장님한테 얘기했으니까 다 해결될 거야. 아까 김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거 아니고 제가 대학원장이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서류는 그냥 서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대학원 교무처에 서류를 내셔야 돼요. 그런데 특히 3학기생 이상부터는 내야 될 게 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종합시험도 쳐야 되고 그다음 논문 대체 신청서도 내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니까 본인이 직접 못 내겠으면 같이 동기끼리 좀 이렇게 해서 내달라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학기생들은 인원수가 조금 되시니까 그 기대표를 뽑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궁금한 거를 저에게 계속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저도 되게 힘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 물어봐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를 한 분 딱 뽑으셔가지고 궁금한 것을 대표를 통해서 다 같이 함께 이건 다 같이 알아야 되겠다. 근데 극히 개인적인 거다. 그건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면 되지만 수업 관련 공통된 질문은 대표를 통해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시간이나 이런 거 잘 모르겠으면 아까 얘기한 우리 학과 조교, 학과 대학원 조교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이제 뭐 휴학하고 복학하고 이런 서류는 대학원 교무처에 내셔야 돼요. 대학원 교무처는 아까 토요일 날 근무를 합니다. 근데 학과 조교는 저희 그 실제 수업하는 학과에는 조교가 토요일 날 출근을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그냥 여러분끼리 선배들하고 같이 선배들이 이미 수업 다 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추가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시간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시간표는 제가 그냥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 지금 현재 시간표를 보면
이 화면 보이시죠? 시간표에서 이제 석사 시간표가 있고 박사 시간표가 있는데, 이제 석박사가 같이 들을 수도 있고, 그 석사만 따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 박사 인원수가 좀 많아가지고, 이번 학기는 거의 분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석사 수업 따로 하고, 박사 수업 따로 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지금 보시면 석박사 공통은 박사생도 같이 듣는 과목이에요. 석사, 박사 이제 같이 듣고, 창의성과 팀 코칭은 석사만, 여기 문제행동과 발달심리 석사, 그다음 코칭 슈퍼비전과 피드백 석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아까 그 수업 들을 때 1학기는 세 과목을 듣는다 했죠. 그러면 세 과목을 듣는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코칭 슈퍼비전과 피드백은 2학기 이상 필수 이렇게 돼 있죠. 그럼 1학기는 듣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고 세 개밖에 없네. 네, 그래요. 그런데 원래는 이제 저희가 한 5개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라 하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렸는데, 이번에는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박사가 또 이만큼이 열리다 보니까 과목 수가 적은 건 아니지만 박사 따로 석사 따로 하다 보니까 이제 개수는 되게 많지만 여러분에게 선택할 기회는 조금 적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과목을 열 수 있는 것도 뭐 완전히 열 수는 없잖아요. 교수님들도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코칭 슈퍼비전과 피드백은 왜 2학기 이상이냐면 1학기 중에는 이미 코칭을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아직 나는 초보여서 전혀 모른다 이런 분도 있는데, 요것은 실제로 이제 코칭을 하는 것을 시연을 하고 직접 그 채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칭을 잘하는지 보고 못하면 졸업 안 시킬 목적의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학기 이상 필수인데 이제 3, 4학기는 반드시 들어야 되고, 그래 이 과목을 듣지 않으면 졸업을 못한다 라는 거죠. 코칭 잘하는지 보고 싶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KPC 이상이면 이제 조금 면제를 그 과목은 당연히 들어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목에서 요거 하는 거는 코칭 시간이 100시간 이상이어야 되고 50시간 이상이었나요? 누군가에게 코칭하는 실수 이런 게 다 누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코칭학회 자격뿐만 아니라 코치협회 자격도 따고 또 ICF 국제 자격증도 따기 위해서 1학기부터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 내가 수업만 듣고 나간다. 이게 아니고 실제 코치가 돼야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수업 시간인데, 개설 시간이 있고 실제 수업일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포탈에 들어가시면 이 수업이 이렇게 이제 시간이 쭉쭉쭉 적혀 있는데, 여러분이 실제로 수업하는 거는 여기 실제 수업일이에요. 그러면 배재홍 교수님 수업은 3월에 없어요. 5, 6월에도 없고 4월, 3, 4월 요 날짜에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석사가 3학기 이상이 되면 수업을 2과목만 듣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3시간씩 원래 15주 동안 있으면 내가 2과목을 들어도 매주 학교로 와야 되니까 너무 힘들죠. 우리는 이제 전국구기 때문에 아까도 보셨지만 거제에서도 오시고 울산에서도 오시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이제 덜 힘들게 하기 위해서 집중 수업을 해드리는 거예요. 수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 대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면이죠. 그러니까 학교 오는 날은 요 날 온다. 그러니까 이 토요일에 학교를 와야 된다. 기차표를 끊으실 거면 미리 이제 일정을 다 보시고 해놓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 나머지 XX는 학교로 오진 않고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온라인으로, 얘도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줌으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럼 결국 나의 토요일은 3, 4, 5, 6월까지는 토요일이 개인 볼일 보기가 어렵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제 여러분 이미 마음의 결심을 다 하고 오셨을 테고, 토요일에 쉬는 날 있어요. 5월 첫째 주에 여기 수업이 없죠. 4월 27일에서 5월 11일 사이에 아마
그날이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 맞물려서 휴일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도 그때는 그래도 연휴인데 한 번은 쉬어야 되니까 네, 그때 쉬시고 종강은 이때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3월에는 지금 일주는요, 이 과목도 일주는 되면 3월 2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내일 모레 학교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이제 줌으로 우리가 해도 얼굴은 한번 직접 봐야지, 그죠? 줌도 좋지만 또 실제 모습을 보면 제가 훨씬 얼굴이 예뻐요. 예, 멋진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농담이었어요. 어쨌든 되게 멋진 분들이 많으시니까 실제로 얼굴을 조금 보고 일주는 그렇게 볼 거고 종강 때도 대면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대면으로 6월 1일 날은 학교에 온다. 이제 요거는 그리고 나머지 날은 2주부터 4주까지 여기 있는 날은 온라인 줌으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시. 근데 좀 헷갈릴 수도 있어서 이제 시간을 다 통일해 놨어요. 그러니까 대면하든 줌으로 하든 이 수업은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그다음에 이 수업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그리고 사실 이제 좀 3학기생들이 약간 억울해할 수도 있는데 지난 학기까지 수업이 이 시간이 조금 더 일찍 시작했죠. 9시 반부터 시작하고 다 6시까지 이렇게 하고 막 했는데 사실 이제 막 부산에 계시는 분들,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막 새벽 3시에 출발했다 하고 하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안쓰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런 분들이 박사에 대거 이제 또 지금 입학을 하시게 됐고 해서 그래도 인간적으로 너무 그래서 조금 이제 수업 시작 시간을 늦췄어요. 10시. 그리고 집에 이제 조금 가실 수 있도록. 음,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그 대신 여러분이 이제 학술대 날에 또 하루 종일 좀 참여를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시간을 잘 챙겨서, 하시고, 각각 이제 과목에 대한 거는 교수님이 1주차 수업 때 또 설명을 막 해줄 거니까 그 과목에 대한 거는 그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재라든지 그런 거를 그래도 하루 종일 수업하면 궁금하잖아요. 여러분이 수강 신청 기간이 언제까지죠? 수강 신청 기간이 다 끝나게 되면 이제 다음 1주 동안 정정 기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지금 신청을 하시고 중간에 바꿔도 되는데 별로 바꿀 여지가 별로 없죠. 그죠? 그리고 한미나 교수님 수업은 화요일 날 평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토요일만 다 배정을 하니까 과목을 많이 열 수 없는 토요일에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고 나는 진짜 화요일 날 정말 정말 1학기인데 절대 안 된다. 예를 들어 여기 지금 나머지 다 토요일이니까 뭐 화요일 정말 안 된다 하면 여기로 오세요. 제가 1학기지만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뭐 어찌됐든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되니까 안 되는 건 없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면 좋겠고, 그다음 이제 박사 수업에 이런 게 있지만 이제 박사하고 같이 듣는 건 좀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의사결정과 조직행위 코칭이 여기 있구나. 네네 맞아요. 이렇게 혹시 수업 관련 질문이 있으실까요? 제가 네, 교수님 네,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네. 일단 여러분들이 이 개설 시간과 관련된 것은 수강 신청을 위한 시간이다. 라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실제 운영은 아까 인제 도명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과목 듣는 사람이 와서 뭐 이제 두 과목만 듣고 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저기 하루 종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인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학원 교학과에 우리는 토요일 날 수업하는데 이게 화요일 날, 금요일 날, 수요일인데 이거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문의는 하시지 않고 그냥 원우회에 회장님이나 이런 분한테 물어봐 주시고 아니면 저한테 전화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은 지금 수강 신청 기간에 내가 세 과목을 들으면 세 과목 전체를 다 수강 신청하셔야지 돼요.
내가 4월부터 나는 수업인데요. 그래서 4월에 신청할 거예요. 안 되고요. 지금 다 수강 신청을 해 놓으셔야지 대학원은 4월 1일이 되면 교육부에 수강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수업 듣고 뭐 하고 해서 구제를 시킬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내가 요번에 수강 신청을 3과목이면 수강 신청 기간에 반드시 3과목, 2과목이면 수강 신청 기간에 2과목이다라고 이제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코칭 학회 학술대회가 날짜가 늦게 결정이 되어서 지금 반영이 조금 안 되었는데요. 코칭 학회 학술대회가 여러분들이 이제 코칭 학회 학술대회 그래도 코칭 학과에 다니시기 때문에 코칭의 트렌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흐름이나 이런 거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학회를 참석하셔야 되는데 코칭 학회 학술대회가 5월 18일로 되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요 날짜를 여러분들의 지금 6월 1일 대면 날짜를 6월 8일 날 대면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요건 네네. 수정해서 네. 대학원 톡방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그 학술대, 우리가 여기 학술대를 안 뺐으니까 한 주가 이제 뒤로 밀리니까 6월 8일? 예. 6월 6월 8일 8일. 날 종강. 네. 그러면 네네. 여러분이 이제 날짜를 혹시 여행을 가시거나 해서 이제 그럴 수 있으니까 지금 미리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네. 6월 8일까지, 네. 다시 수정해서 저희가 올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했고, 학교는 오시면 아까 복지학관, 우리 수업은 항상 복지학관에서 이루어지니까 복지학관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잘 모르시면 이제 또 선배님한테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 질문이 있으세요? 이제 박사 OT를 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코칭학과에 수업하시는 분들은 다 너무너무 행복해 하셔요. 그래서 가르치는 저희들도 가르친다기보다 함께 파트너죠. 함께 나누고 공부하는 과정들이 우리 교수들도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시간인데 여러분이 또 더 성장하고 더욱더 이렇게 또 다른 분들에게 많은 기여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 코칭학과 분들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학기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빨리 가요. 그죠? 벌써 3학기, 여경이 있으면 제가 3학기를 깜짝 놀랐어요. 어제 들어오신 것 같은데 막 김수원 쌤하고 이 멤버가 3학기 지나면 금방 4학기고 졸업이에요. 네, 그리고 아까 교수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혹시라도 내가 석사에 논문을 쓰고 싶다 하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논문 쓰시는 분은 거의 없으세요. 없으시지만 지금 이제 한 분이 하겠다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박사에 있는 이 수업을 들어야 돼요. 고급 통계 세미나. 네, 그래서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됐는데 논문 쓰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미리 정하시고 알려주셔야 돼요. 논문 쓰실 분은 이 수업을 들어야 돼요. 이게 이제 뭐 우리 코칭학과 석사는 없어요. 연구에 관련된 과목이 없어요. 지금은 연구를 안 하실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코치로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과목을 더 많이 열고 있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질문이 있으시면 폭풍 질문 빨리 해주세요. 네, 뭐라도. 네. 우리 김 교수님하고 설명을 너무 잘했나 봐요. 혹시 원 교수님 뭐 그 부탁할 말씀이 있으시면 네. 석사 선생님도 이번 학기 저는 만나지 못하는데 다음 학기 만납니다. 네. 그러네요. 아쉽네요. 네. 저도 1학기는 이번에 김홍자 교수님이 만나시겠네요. 저는 2학기 이상이라서. 네. 그러면 김 교수님을 만나시고, 이제 한민아 교수님은 저희 외래 교수님, 배재용 교수님도 외래 교수인데 초빙 교수님이세요. 초빙 교수인데 배재용 교수님은 현재 코치협회 수석 부회장이시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보면 아마 또 많은 인사이트를 어,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석사분들은 나가셔도 되고, 나 나가는 줄 어떻게 나가는지 잘 모르는데 하면 제일 하단에 보시면 나가기가 있거든요. 그거 누르시면 됩니다. 어, 예. 못 나가시면 계속 여기 남아 계시도록.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세요.